본인 소유의 집이라도 세입자가 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상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단순한 행위가 주거 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출입 권한에 대한 법적 경계를 오늘 이 영상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고요. 가장 분쟁이 많은 상황이죠. 전월세 낀 집을 팔려고 할 때 임차인이 집 보여주기를 거부했을 때 이 현실적인 대처법을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임대인이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이유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성격 때문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소유권은 가장 강력한 거죠.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 그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 즉 점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소유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게 됩니다. 만약 동의 없이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입니다. 그래도 예외는 있겠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긴급 상황입니다. 옆집에서 아랫집에서 누수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니면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또 임대인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들어갈 때는 꼭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야 되고 공인중개사나 관리인 등 제3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긴급 상황에 대한 이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바로 퇴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계약을 맺을 때 이 주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위한 방문이 필요하다는 특약을 기재했을 때가 가능합니다. 보일러나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때 이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임차인은 따라야 하고요. 그러나 이때도 임차인과 방문 일정을 조율해서 임대인이 집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즉 정기적인 점검이나 AS를 위해서 수리기사를 동반해서 임대인이 방문한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요. 방문할 때 방문 날짜나 기록을 정확히 남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전월세 낀 집을 파는 경우는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잠재적 매수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아예 매매 대상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고, 즉 매도인이 절대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임차인은 이 협의된 시간에 집을 보여주는 것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인데요. 그런데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 임차인은 왜 집을 보여주기 싫어할까요? 임차인이 비협조적인 이유는 일단 사생활 침해입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 종종 드나드는 것 자체를 사람이라면 잠재적으로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임대인이 집을 팔면서 일단 본인이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임대인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임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작용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처음 초기 단계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는 단계부터 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요. 임대인이 본인이 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못하면 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집을 못 보여줘서 만약 거래가 안 된다면, 내 보증금에도 피해가 갈 수 있구나 라는 위기감을 줘야 하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만약 이 매수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출입할 때마다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지불하겠다. 이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합리적인 요청까지 무시하고 나는 절대로 집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이 매매를 고의로 방해해서 임대인의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매매를 위한 출입을 거부해서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채무 분리행위로 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매매가 무산되거나 낮은 경우, 낮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텐데요. 법적 대응을 하려면 증거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매매 계약서나 매수인의 계약 파기 통지서, 그리고 임차인과의 협조를 요청했던 문자나 전화 녹취를 정확히 다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임차인의 비협조는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쳐들어간다면 주거 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합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관계 속에 협조를 구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이 고의로 매도를 방해했다는 걸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검토해야겠죠. 임대차는 소유권과 점유권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계약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본인 재산을 관리하는 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명부동산 대표 서명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